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2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은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등 수도권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고 익명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새로 들어온 확진자 현황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72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326명이고 해외 유입 46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에 7명이 줄어서 190명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사망자도 7명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왔던 지난해 12월 말 상황과 비교하면 나아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검사 건수가 줄어도 확진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사 건수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월 2일자 검사 건수 8만 1000건 기록했습니다. 이때 확진자 336명 기록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검사 건수는 약 4만 4천 건, 신규 확진자는 372명입니다. 검사 건수는 절반가량 줄었지만 확진자는 증가해서 코로나 검사 양성률이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검사 받는 인원 중에 확진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확진자 비율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오늘 14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109명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많은 지역 인천입니다. 15명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2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국내 발생 확진자의 81%가 넘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였는데 어제는 75%가 넘고 오늘은 80%까지 늘어난 겁니다. 집단 감염 사례도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강북구의 사우나에서는 누적 확진자 모두 27명입니다.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7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80명 기록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노숙인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83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인테리어 업체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 14명이 됐고요. 인천 연수구의 무역회사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 확진돼서 20명까지 누적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자 수를 보면 이렇게 줄지 않고 50~6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67명 기록했는데요. 265명 국내 수도권 확진자의 25%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4명 중 1명은 이 익명검사를 하는 선별검사소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해외 유입 사례를 보면 4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최근 추세와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 사례를 보면 적은 날은 19명까지 떨어졌지만 오늘은 46명으로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는 모두 51건입니다. 영국 변이 37건 기록하고 있고요. 남아공 변이 9건, 브라질 변이 5건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 변이 바이러스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됩니다. 이번 설 명절 모임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내일부터 식당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비수도권에 한해 밤 10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재확산 위험을 고려해서 수도권은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58만 개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새 절반 가까이 줄어 1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은 3주째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의 환자를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5로 높아져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재 거리 두기 단계와 설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전국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늘 14일까지 지속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외엔 5인 이상 가족 모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의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함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의 한 운동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했고 광진구 음식점의 집단 감염 여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67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연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운동시설과 관련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시설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이용자와 직원, 가족, 지인 등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일시 폐쇄하고 추가 접촉자와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 114명 중 4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0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헌팅 포차 관련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다른 음식점 이용자 등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58명, 전국 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강북구 사우나, 영등포구 의료기관, 도봉구 교회 관련해 각각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성동구 한양대 병원에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인테리어업 관련해 12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30명이 됐습니다. 지난 2일 도배업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닷새간 추가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매업 관련해선 기존 확진자가 다녀간 사우나에서 12명이 추가로 감염돼 지금까지 26명이 확진됐습니다. 인천에선 중국 관세 회사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하루 67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 발생의 25%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53곳, 경기 70곳, 인천 8곳 등 모두 131곳의 임시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운영 예정인데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람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주말 동안 사적 모임을 취소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광주광역시에서는 자가격리를 마칠 때 받는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광주 전남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됐다고요? 네, 어제 하루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됐는데요. 10명 모두 자가격리를 마치기 전 시행하는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는 지난달 31일 확진된 한 소규모 교회 신도의 접촉자 4명이 포함됐고요. 기존 집단 감염지인 성인 오락실, TCS 국제학교 등과 관련해서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누적 확진자가 125명인 광주 안디옥 교회와 관련한 자가격리자 수백 명의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영암의 한 어린이집과 연관된 자가격리자가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 전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밀접 접촉자는 잠복기 등의 이유로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된 것도 자가격리를 위반하면서 발생했고 자가격리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가족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격리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에서는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부부가 확진됐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대전과 충남에서 지난 이틀 동안 4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민원 업무를 보는 행정복지센터를 매개로 감염이 이어져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청양과 대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염자가 잇따랐다고요? 네, 지난 이틀 동안에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5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충남 서산과 당진, 보령, 예산 등에서 모두 5명이 확진된 가운데 대전과 청양에서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제 청양군 정산면의 한 마을에서 50대 이상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 이 일가족과 접촉한 마을 주민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고 이 센터 직원의 가족이 청양군 본청 공무원입니다. 청양군은 군청을 일시 폐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장급 공무원 등 60여 명을 검사했는데 어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양군은 정산면에 이동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해 역학조사를 통해 마을 접촉자를 파악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행정복지센터를 매개로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그제 부사동 행정복지센터 보조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센터 직원 4명과 그 가족, 센터 방문자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접촉자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천에서도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관련된 연쇄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며 진정세를 보이던 대전 충남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 등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한 결과 남아공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경증 발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이와 비슷한 시험 결과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 영국이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1차 접종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이브 딕스 영국 백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현재 시각으로 어제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월이면 50세 이상 국민의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딕스 위원장은 또 기존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 있지만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국내 발생은 326명이고요. 사흘째 300명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발생 중에 81%가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중증은 조금 줄어서 190명, 사망은 7분이 늘어서 1.8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일평균을 보면 350명대로 좀 줄어드는 상태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임시검사소에서 하루에 67명의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양성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직도 좀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도 상당한 변수인데 지금까지 누적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은 51명인 상황입니다. 네, 현행 거리 두기 단계 설 연휴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5 정도로 1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설 연휴가 되면 이동량도 상당히 많이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동량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도권 영업 제한만 10시로 완화를 하고 수도권은 9시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카페나 식당, 헬스장, 노래 연습장은 10시까지로
연장을 할 수 있고요. 다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품목 허가를 위한 이 식품의약처 이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65세 이상은 좀 접종을 조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죠. 그제 있었던 건데요. 네네. 자료를 보면 3상 임상 시험 외국에서 2만 명 대상으로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65세 이상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준 사람과 주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걸 보는 건데 네네. 두세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많은 임상 시험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고 네. 공을 질병관리청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뭐 2월 말부터는 이제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러면은 이 접종에 차질이 좀 빚는 건 아닐까?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품목 허가가 나야 되죠. 네.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게 품목 허가를 위한 3차 점검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혹시 품목 허가가 나게 되면 65세 이상 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좀 뭐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 65세 이상에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2월 말 허가가 되면 또 노년층에서 접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2월 말에 이제 요양시설 입소자분들하고 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뭐 보도에서도 영국에 대한 얘기 좀 해드렸지만 영국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영국은 계속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선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1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제 접종을 해서 지금까지 700만 명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약처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에서 이 700만 명을 접종을 했는데 물론 화이자 백신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있는데 65세 임상 자료가 충분히 이제 쌓였고 네. 충분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0.3%에서만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5월까지는 50세 이상 모든 국민이 이제 1차 접종을 한다. 아까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백신 접종은 그렇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정말 관심이 큽니다. 국내 첫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이게 이제 혈장 치료제라는 것은 완치된 사람의 혈액에서 항체를 뽑아서 농축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네. 이것은 밖에서 만드는 인공 항체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내 업체가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거고요. 리제네론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유전자 기법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인공 항체 치료제인데 국내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임상 시험만 끝낸 상태라서 네. 또 뭐 대상이 많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은 고위험군인 경증과 중등증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요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한 거는 정맥 주사를 90분 동안 맞아야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누워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백신 부족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러시아 백신이 지금 부상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 내용 좀 전해주세요.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 계약은 인구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접종 비율이 프랑스도 2.7%, 독일 2.6%, 이탈리아 2.3% 등 지금 많이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스푸트니크라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개발한 백신이 있었죠. 네. 이게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의학학술지인 랜싯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 의학학술지 랜싯은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고요. 이것은 같은 어떤 연구 학술자들이 같이 돌아봐서 그 결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상 3상 효과가 92%니까 지금까지 나온 백신과 견주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죠. 네네. 또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미 30개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 각국들도 현재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전국 83만 호 공급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면서 서울에 32만 호 이상이 공급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해 발표한 8사 대책에 참여한 정비구역이 25%가 조금 넘는데 이번에 그 정도 참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LH 등 직접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이런 방식이 조합에는 확실히 더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고가 주택 가격은 한 해 전보다 11.7% 올라 세계 주요 도시 45곳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업체가 정한 고가주택 기준은 가격 상위 5% 이내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질랜드의 예수도 오클랜드로 전년 대비 18% 상승했고 이어 중국 선전이 1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떡국용 떡과 소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4일 기준 흰떡 1kg 가격이 전통시장의 경우 5,871원으로 지난해 설 열흘 전 가격보다 2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떡국에 쓰이는 소고기 양지 300g 가격은 전통시장의 경우 지난해 대비 5.5% 상승했고 달걀은 54.8%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6만 7,392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15.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1월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는 주말인 어제 최대 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군부는 미얀마 전역의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안양분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데타 일주일 만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석 시민이 수천 명대로 쿠데타가 발생하고 가장 큰 규모의 불복종 시위입니다. 시민들은 태국 반정부 시위로 널리 알려진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군사 독재 반대와 아웅산 수치 고문의 안녕을 묻는 매수 짬바 바제 등을 외쳤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기는 했지만 강제 진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진압 경찰의 물과 장미꽃을 건네며 군부가 아닌 시민의 편에 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서도 수백 명이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벌였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구금 중인 가운데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중앙위원 아웅모뇨 씨는 영상을 통해 불복종 운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도심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미얀마 전역에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화만 되고 있고요. 여기 시간 한 10시 50분부터 갑자기 카톡이랑 그 페이스북이랑 다 막혔어요. 페이스북은 아침부터 안 됐고요. 미얀마에선 휴일인 오늘도 시민들의 불복종 저항 운동이 예정돼 있어 시민들과 군사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 그리고 그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과 협상하고 있다. 올 초부터 이 소식에 주식시장은 물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뜨거웠는데 미국의 블룸버그가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사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민 기자입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협상이 최근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애플과 현대차의 협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중단은 애플의 의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일부 보도, 그리고 현대차 측이 애플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가 철회한 점 등에 애플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신제품 개발 소식을 늘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애플. 하지만 이번엔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급등하면서 애플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애플은 물론 현대차 측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CNBC 방송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협상 중이라는 구체적인 보도를 내놨던 점을 감안하면 협상 중단 소식은 갑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협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애플 입장에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에서 애플카를 생산해줄 신뢰할 만한 자동차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도 시장의 기대를 외면하고 애플과의 협력 기회를 포기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력사를 철저히 통제해온 애플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수싸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부품 수가 700개에서 800개 정도니까 지정을 해주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가져다가 조립을 하지만 전기차로 간다고 해도 부품 수가 15,000개, 품질도 다 관리를 파트너사들이 필요한 거죠. 첫 양산 시점으로 잡은 2024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코로나19의 3차 유행 탓에 내수 부진이 심화됐지만 상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일부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동향 2월호에서 소비의 경우 12월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고용은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2만 8천 명 감소하는 등 여건이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에도 대외 상품 수요가 개선되며 수출은 1월 1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경기 부진을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들어온 바다 안개 때문에 중부 서해안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진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이 안개가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짙은 안개의 먼지가 뒤엉키면서 현재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과 충청, 전북과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참고로 많은 지역에서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